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게 이 지금 임상시험 결과에서 AI 신약 성공률이 80에서 90%입니다. 이 초록색이 성공한 거 지금 24개 중에서 21개가 성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업계 평균 A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40에서 65%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성공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주목을 할 부분이 이 일상 부분 있죠. 이 일상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AI 활용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에서 고른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최근에 구글이나 엔비디아 다양한 기업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 뭐 이러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거 임상 가면은 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침 유명한 저널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지금까지의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했던 것이 얼마나 효과가 컸는지를 밝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기존에는 어땠고 지금 AI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AI가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왜 구글과 엔비디아 같은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제약회사와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논문인데요. AI로 찾은 이 드러그,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석세스풀 했는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분석이고 이제 주어진 레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분들이 좀 특이한 게 다 BCG, 바로 컨설팅 회사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마치 산업분석 보고서 같은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배경 설명, 왜 AI가 신약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제가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신약 개발 자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거대한 빅파마들,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돈을 막 때려 부으면서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한 15년 걸려갖고 하나 딱 만들까 말까 한 그런 신약 개발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제 바이오텍 같은 기업들은 임상 1상이나 2상 같은 데까지 성공을 하면은 이걸 이제 빅파마 기업들한테 파는 형태로, 라이센스 하는 형태로 오히려 수익 모델을 달리 하죠. 일단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인데, 특히 저분자 약물 같은 경우에는 발굴에만 4에서 6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좀 짧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짧다 하더라도 임상 2상 하면서 걸러내면서 이게 너무나도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게 핵심이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초기 프리 클리니컬 테스트 이전까지가 요 한 6년 값 남짓되는 시간, 요 시간이 이제 특정한 이 후보군을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타겟을 식별한 다음에 이제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최적화까지 거쳐가지고 이제 전임상 과정을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진한색으로 파란색,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가는 부분 있죠. 10,000개 이상에서 점점 250개 이렇게 계속 채로 걸러내면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페이즈 1, 2, 3, 4가 흔히 말하는 1상, 2상, 3상, 4상이라고 하는 임상 단계거든요. 여기에서도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10에서 15년 정도, 평균 2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니까 이 자본이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이제 규모가 커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AI가 적용이 되면은 이 바이오텍 기업들, 소규모의 바이오텍 기업들도 잘만 발굴하면은 요거를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빨리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암을 치료한다,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신약을 개발할 때에 서로 빨리 만들어서 효과가 빨리 검증돼야지만이 빨리 특허로서 많이 팔아볼 수 있겠죠. 비싸게 수익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상, 2상, 3상, 4상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면은 보통 1상 아니면 2상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드러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요 부분, 요러한 부분들은 한 5, 6년 걸리고, 그 외에 페이즈 1, 2, 3로 갈 때에 여기서 또 이제 한 6개월 걸리고 1, 2년 걸리고 또 1에서 4년까지 걸리고 계속 걸린다는 거죠. 1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물의 부작용이 없는지, 그다음에 용량 범위 안에서 이제 2상에 쓸 때 어느 정도의 용량을 쌓을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론티어 지원자분 자체가 한 10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3, 6개월 만에 거쳐서 한 번 투약했을 때 아니면 여러 번 투약했을 때 약물이 어떻게 섭취되는지, 대사작용이 어떤지, 약물이 사고나고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에서 본격적으로 이 약물에 효과가 있는지 또 안정성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보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용량을 여러 개 테스트하면서 약물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건지, 우리도 타이레놀이 이제 뭐 한 개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구분을 해서 규명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게 약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내성이 발생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장기 투여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2상이고요. 이제 3상까지 가면은 진짜로 이 약물의
성공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샘플 수를 확 늘려요. 지금 보시다시피 페이즈 3에서 수천 명이 넘는 발론티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틀어서 한 이제 6, 7년 이상 걸리고 드러그 디스커버리 쪽에서도 한 6년이 걸리고 해서 이런 쪽에서 AI가 잘 적용되면은 어느 부분에서 잘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요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지난 10년 동안 AI 기반으로 발견된 신약 후보 물질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요 기반이 되는 것이 이제 지식 그래프 마이닝이라던가 뭐 이제 생성 모델을 가져가지고 저분자를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발표했던 알파폴드 3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알파폴드 3 같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들 아니면 약물을 아예 재창출하는 이러한 모델들을 많이 활용해서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제로 신약 개발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지금 나와 있는 현 상태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75개의 AI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 실제로 진입을 했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67개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보면은 매년 60% 이상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AI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제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일상 이 페이즈 1에서 존재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페이즈 2, 2, 3단계에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AI로 진짜 개발할 수 있어 라는 의문을 모두가 품고 있었어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거 그냥 이제 좀 해보는 거지. 뭐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컴퓨터 에이디드 드러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CADD 같은 방식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CADD 방식 자체도 이 굉장히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CAD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이전 영상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안대공학 신약개발 치면 나오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67개 중에서 2020년도 이전까지는 요 주황 색깔에 해당하는 AI repurposed molecules,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러한 어떤 특정한 부분에 한정해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중 가니까 2023년도 보세요. AI discovered target, 애초에 타겟 식별, 특정한 물질을 타겟 식별, 어떤 효과가 있을 만한 후보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이죠. 그러한 부분과 AI designed small molecule, 저분자를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에 AI 쪽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신과 항체 부분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비중 말고 얼마나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를 밝혀주는 그래프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요.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게 이 지금 일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AI 신약 성공률이 80에서 90%입니다. 이 초록색이 성공한 거 지금 24개 중에서 21개가 성공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업계 평균 A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40에서 65%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성공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샘플 수 자체가 좀 부족하긴 한데 10개 중에서 4개가 성공했다. 업계 평균이 30에서 40%니까 업계 평균만큼은 일단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규모가 샘플이 아직 안 모아졌기 때문에 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죠. 그런데 또 주목을 할 부분이 이 일상 부분 있죠. 이 일상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AI 활용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부분에서 고른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아까 AI repurposed, 재창출하는 그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AI로 타겟을 식별하는 거, 그리고 저분자를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백신 설계하는 부분, 항체하는 부분 모두 다 고루고루 성공하는 분야가 세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 임상시험 이후의 성과는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 일상 자체에서 효과를 있는 걸 보면은 업계 기준보다도 한 2배가량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앞서 6년에 해당하는 그 과정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과정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논문의 설명이고요. 이게 이제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10년 중에 임상 전 단계로서 한 6년을 썼다라고 치면은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모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은 이 일상 데이터가 점차 축적되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뭔가 실패했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AI 관점에서 봤을 때 일상에서 성공했던 애들, 일상에서 실패했던 애들, 그리고 이상에서 성공했던 애들, 이상에서 실패했던 애들 이러한 데이터가 점차 모이게 되면은 AI로서 뭔가 임상에서 더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나 뭐 안정성 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샘플을 늘렸을 때 어떤 노하우들이 AI 데이터베이스로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AI 기반으로 또 이제 클라우드화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임으로써 여러 연구자들이라든가 제약회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바이오니모 같은 서비스를 해가지고 클라우드로 뭘 하겠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뿌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현재까지의 정보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여기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일상에서 지금 성공률이 한 8, 90% 됐잖아요. 그리고 이상이 40%입니다. 요거로 값을 고정을 한 다음에 앞으로 실제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일상과 이상의 AI 신약 성공률이 그대로 그 정도 유지되면서 기존의 3상 성공률도 적용한다라고 가정만 하더라도
신약 개발 전주기에 한 15년에 걸친 이 성공률이 기존에는 5에서 10%인데 이게 9에서 18%로 향상될 수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막 돈 때려넣고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막 돌려봐야 5에서 10%인데 이게 9에서 18%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혁명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앞으로도 2상이나 3상 그리고 4상까지 가면서 각각의 성공률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도 좀 증거가 되면은 무려 20%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데이터 플랫폼,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어느 곳인가 라는 관점에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지금 벌써부터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IBM도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히츠라는 기업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아예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와 상당히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국제 이 빅파마들과 대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돈이 너무너무 많고 기간도 계속 투자할 수 있고 엄청난 이 인력들을 투자해가면서 개발을 할 때에는 국내 기업들이 덩치로 봤을 때 이게 싸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AI 기준으로 어떤 플랫포마 기업이 되고 알고리즘 기준으로 승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히츠나 신테카 바이오 이런 보르노이 같은 기업도 그렇고 다양한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이제 한계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 이제 데이터 규모가 아직 작다라는 거죠. 일상도 그렇고 일상이 그나마 많지만 일상도 사실 샘플 수가 아직 작고 이상도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충분히 낮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AI 전문 바이오텍 기업의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대형 빅파마 같은 경우에 그 자료까지 대기업들이 이제 안 내놓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일단 바이오텍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제 AI 기술이 활용된 것들이 AI가 이것도 적용됐고 저것도 적용됐고 다 활용된 건데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다라는 한계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상 이후에 또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면은 이러한 분석을 계속 지속해가지고 실제로 AI 기술이 얼마나 이 AI 신약 개발에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런 논문들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팔로우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그러면 또 이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업이 될 수 있을지, 또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기업이 될 수 있을지, 국내 반도체 기업 같이 혹은 국내 배터리 기업 같이 우리나라가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국내의 바이오텍 기업들도 세계적인 AI 신약 개발이 되길 바라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